안녕하세요. 배갑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비트코인 달러 4시간봉 코인베이스 차트고요. 먼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잠깐 복기를 해보자면, 지난 영상은 이제 어제 올렸었죠. 요 이제 바닥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이제 말씀드렸던 게 내려가더라도 28.8K, 28.8K 여기 음, 요 구간에서 4시간봉 종가 기준으로 넘지 못했던 저항 영역, 여기만 깨지 않는다면 다시 올려서 들어 올려서 고점을 돌파해서 32K 정도까지, 한 32K 정도까지 한 파동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실제로 지금 차트는 28.8K까지는 가지 않고, 그 전에 지지 구간이었던, 여기 고점, 여기 고점이었던 여기가 대략 뭐 29.2K, 29.2K 정도, 여기를 이제 꼬리로는 터치를 했지만 4시간봉 종가 기준으로는 깨지 않고 지키면서, 지키고 다시 들어 올려서, 현재 시세는 뭐 3만 불 이상까지 다시 올려놓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사실 뭐 이번 하락의 시작은 여기를 깨면서부터, 혹은 요 이제 수렴 영역이죠. 여기 요 부분에서 이제 요런 이제 추세선 여기를 이제 깨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28.8K까지는 내려가지 않고, 다시 반등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락은 현재까지 봤을 때는 음, 여기서부터 올라온 상승 파동에 대한 조정 파동에 그치고, 대략 뭐 0.618 근처까지 되돌리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식의 어,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있다. 아직까지는 그런 가능성을 먼저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요런 이제 추가적인 상승, 이 고점을 높이는, 여기 31K였던 고점을 높이는 요 추가적인 상승이 좀 확실해지는 구간은 대략 요 정도 되겠죠. 30.6K 정도. 뭐 좀 더 뭐 낮게 잡는다면은 뭐 30.5K 대략, 30.5K까지도 잡을 수 있을 거고요. 요 구간 30.5에서 30.6K, 요 구간을 만약에 4시간봉 종가 기준으로 넘겨 놓는다. 넘겨 놓는다. 그랬을 때는 요 31K, 여기를 도전하러 가는, 그런 모형새가 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메인 카운팅, 이제 기존에 계속 가지고 왔던 메인 카운팅, 그거는 요거죠. 어제도 뭐 말씀드렸지만, 이런 식의 빨간색 WXY, 그리고 요 Y파는 파란색 WXY, 그리고 요 파란색 Y파가 여기서 끝났다고 보기에는 좀 많이 짧다. 그런 말씀 예전에 드렸었고요. 그래서 한 파동 더 올리면서 요 파란색 Y파는 다시 음, WXY, 요런 식으로 올리면서 요 W파와 Y파가 같은 비율로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자, 그렇게 봤을 때도, 이렇게 올라가면은 1대1로 올라가면은 이때는 이제 32.4K, 32.4K가 되는 거죠. 1대1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 그리고 만약에 요 W파를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뭐 32.8K 대략, 그 정도까지 뭐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한 파동 더 올라가서 32에서 33K 사이 구간까지 한 파동 더 올라가는 게 메인 관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면서부터 이제 목표가로 이제 생각했었던 목표가로 생각했었던 영역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월봉 중단의 영역입니다. 월봉 중단의 영역이고, 월봉행 중단은 지금 현재 32.3K에 위치해 있습니다. 32.3K에 위치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파동 더 올려주면서 32K 때까지 한 파동 더 올려주는 요런 식의 이제 메인 카운팅. 요게 가장 그림상으로는 이쁘다. 그림상으로는 이게 가장 이쁘지만, 그렇지만 현재 지금 상승 모멘텀은 많이 죽어 있고요. 상승 모멘텀이 많이 죽어 있는 상태고, 음, 뭐 올라가는 폭 자체가 뭐 이때 올라가는 폭에 비해서 이때 훨씬 적었고요. 그 이후에도 바로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한번 조정을 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 상승의 힘은 많이 약화되어 있다. 거래량도 많이 줄어 있고요. 기존 요때 올라가는 이때보다 거래량도 많이 줄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힘은 많이 좀 이때보다는 떨어져 있다. 그리고 기존에 생각해 왔던 목표가 월봉 중단을 아직 찍지 못했기 때문에 한 파동 더 올리면서 찍어줄 수도 있겠지만, 어, 찍어줄 수도 있겠지만,
거의 근처까지 도달했고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매수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매수는 이제 밑에 자리들에서 기존 뭐 이제 전략들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밑에 자리들에서 매수를 이제 열심히 했었고 이제부터는 추가적인 매수는 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시드가 많이 들어가기도 했고요. 이미 뭐 매수 진입을 할 건 다 한 거고 추가적인 매수 어떤 추천이라던가 그런 부분들을 뭐 기존에는 이제 제가 매수 전략들 다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또 매수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힘도 많이 빠져 있고 목표가까지도 뭐 거의 도달을 했기 때문에 예, 매수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좋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파동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이런 카운팅 이제 메인 카운팅이기 때문에 들고 있는 물량을 다 매도하지는 않았다. 하나도 저는 안 팔고 계속 홀딩 중에 있습니다. 홀딩 중에 있고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매도 전략은 자 그냥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고점이 지나는 게 확인되고 고점을 지나서 이게 꺾이는 게 확인이 되는 확인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매도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이제 파동이라고 한다면 이동평균선상 이동평균선상 이게 이제 끝났다. 파동이 뭐 종료가 여기가 됐건 32K대가 됐건 아니면 여기가 됐건 이미 뭐 나갔건 어찌 됐건 간에 이 상승 파동의 종료가 확정되는 상황은 요 흰색 22MA 4시간 봉입니다. 4시간 봉에 흰색 22MA 그리고 풀색의 100EMA 요 두 개 흰색과 풀색의 이평선이 여기서 엑스파에서는 데드크로스를 안 했었거든요. 안 했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데드크로스를 한다. 자리가 어디가 됐던지 간에 여기까지 나왔건 아니면은 여기가 끝이건 간에 이게 만약에 데드크로스를 한다. 그때는 요 조정보다 큰 규모의 조정이 진행 중이다라는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요 파란색 WXY가 끝난 것으로 간주를 하고 그때는 매도에 나갈 것이다.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이제 뭐 기존에 뭐 이 요 이제 저점 구간이라든가 이런 구간에서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부터는 뭐 이전부터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눌리더라도 여기가 이제 주봉 중단이었는데 주봉 중단을 찍고 올라가는 그림, 주봉 중단을 찍고 월봉 중단까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생각을 한다라는 거를 뭐 요때 이제 처음 상승 올라가는 시점부터 주봉의 상단 찍고 주봉 중단 찍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을 이제 계속 이제 메인 관점으로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말씀을 드렸었고 요때는 특히나 요때 시점에서는 요 영상을 제가 올렸었습니다. 비트코인 승부 구간 3월 31일 요때 20K 근처에서 분할 매수한다. 손절 잡고 그리고 뭐 올라갈 때 오비 라인 돌파할 때 돌파 매수한다. 그리고 뭐 넥라인 돌파할 때 돌파 매수한다.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승부 구간이라고 해서 이제 올렸었습니다. 이렇게 좀 메인 관점들을 명확하게 올려왔다. 명확하게 올려왔었고 그리고 이때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눌리더라도 추가 상승할 것이다. 고점을 돌파해서 추가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음, 말씀드렸었고 요거 이제 전체 스윙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 구간에서도 눌리더라도 여기 26.5K가 깨지면은 뭐 25K까지 눌릴 수 있겠지만 눌리더라도 올라갈 것이다. 이런 식의 어떤 메인 관점을 명확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관점대로 이제 매매를 해온 거고요. 이런 저점 라인들에서 이제 매수를 했었고 여기서도 매도했다가 뭐 매수를 했었고 그리고 여기 돌파하면은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해서 여기서도 돌파 매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메인 관점들을 계속 이렇게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영상에 이제 댓글을 보면 제가 뭐 항상 오르거나 내리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이제 그런 댓글들이 달리는데 당연히 매매에 있어서 한 가지 시나리오만 보고 매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이라는 거는 어 결정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정돼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중에 확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고려해야 되는 건 맞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중에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를 추려서 거기에 이제 그거를 이제 메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를 메인 관점으로 대응을 하되 그게 이제 틀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게 이제 기술적 분석에 따른 매매 전략을 세우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뭐
어 사실 뭐 메인 관점 제시를 해봐야 뭐 틀리면 뭐 욕만 먹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리스크를 감수를 하고 메인 관점들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왔습니다. 해왔던 거고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은 음, 이런 이제 월봉 중단 여기는 이제 갈림길이 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예, 장기 차트 하에서 요거는 이제 BLX 차트 주봉 차트인데 예,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 차트에서 이런 식으로 5개 파동이 다 끝났다. 예, 다 끝나서 A, B, C로 이렇게 큰 폭의 조정을 겪을 것이다. 이 전체 태초부터 올라온 2010년부터 올라온 전체 5개 파동에 대한 이런 조정을 겪는 중이다라는 게 이제 요런 시나리오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한 파동 더 올려줄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갈림길이 요 이제 첫 번째 관문이 요 월봉 중단이다. 예, 그래서 요런 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뚫어줘야 되는 게 요 월봉 중단이다. 그 영역에 지금 거의 다 와 있습니다. 거의 다 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말씀 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차트 하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 자, 한 파동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만, 올라갈 여지가 있고, 그걸 이제 기대를 해서 저는, 아직 물량을 하나도 안 팔았지만, 밑에서 사온, 매수했던 물량들을 하나도 안 팔았지만, 이제부터는 조심을 해야 된다. 예,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예, 만약에 뭐, 혹시라도 한 파동 남은 상태에서 그대로 빠진다. 예, 그런 경우들도 물론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 리스크는 크다. 예, 리스크는 크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 어, 이런 식의 시나리오로 가고 이 비파 여기서 다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예, 그런 부분을 강조를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밑에 자리들, 이런 자리들, 기존에 말씀드렸던 자리들, 예, 이런 자리들, 승부를 봐야 되는 자리들, 이런 자리들에서는 확실하게 메인 관점을 제시를 드리고 손절 잡고 매수해야 된다. 예, 요때 이제 말씀드린 거죠. 요때가 이제 여기 이제 바닥이었습니다. 여기. 예, 19.5K 이때였는데 이럴 때는 이제 그렇게 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의 상황은 우리가 음, 이 시나리오가 될 건지 이거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 아니다. 예, 맞추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이 될 것인지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이거를 미래를 때려 맞춰서 예측해서 맞추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목표가 아니고 그게 목표가 아니고 수익을 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되던 대응을 해서 만약에 하방으로 꺾였을 시에는 이제 그걸 보고 대응을 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예, 그리고 올라갔을 시에는 최대한 홀딩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예, 그게 이제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영역은 음,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인지 내려갈 것인지 그걸 예측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 어떤 전략을 이제 취할 것이냐 예, 그런 전략을 구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특히나 확인해서 그래서 뭐 이제 기존의 물량을 들고 있다. 뭐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기존 이제 전략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량을 계속 들고 있다면 꺾이는 게 확인될 때까지 최대한 보유를 해본다. 보유를 해봐서 만약에 월봉 중단을 돌파를 해서 이런 식의 시나리오대로 간다. 그러면 들고 있는 물량을 최대한 홀딩하는 게 유리하겠죠. 예. 그리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월봉 중단 돌파를 못한 상황에서 꺾인다라고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뭐 여기 28.8K가 깨진다던가 아니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평균선 흰색과 풀색이 데드크로스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확인됐을 때 그때 이 상승 파동이 끝났구나라는 거를 판단을 해서 물량들을 정리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겠다. 이런 부분도 이제 강조를 드립니다. 음, 그래서 뭐 이 스윙 전략 하에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기존 이제 제 뭐 영상대로 매매를 했었다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매매를 했었다면 하방에서 이제 주로 물량들을 많이 모아서 왔을 거고 이제부터는 매수 타점은 매수는 33K 32에서 33K 영역 월봉 중단의 영역 여기를 이제 돌파할 때 이제 뭐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던가 물론 저는 기존에 뭐 거의 다 들어갔기 때문에 뭐 더 들어가진 않겠지만 예 만약에 뭐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은 월봉 중단을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차라리 매수를 해야 된다. 그게 아니면 그 전에 꺾여서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하방에서의 자리를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물량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봉 중단 32에서 33K 사이 영역, 예, 여기까지 홀딩을 해보겠다. 홀딩을 해보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올라가지 못하고 꺾여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28.8K, 예, 요 영역이죠. 요 자리. 여기가 깨졌을 때 일부 매도를 하고, 그리고 요 박스 구간, 네모 박스 구간, 요 이제 횡보할 때 하단부 지지 영역이죠. 여기가 깨졌을 때, 그때 또 일부 매도하는 형태로, 매도하고 빠져나오는 형태로 대응을 하겠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예, 지금의 영역은 뭐 개인적으로는 한파동 더 올려줘서 월봉 중단을 찍어주는 게 더 자연스러운 그림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요 부분은 뭐 기존에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메인 관점처럼 확신하기는 어렵다. 특히나 만약에 틀렸을 시에는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신하기는 어렵다. 예, 그래서 보고 대응을 하겠다. 예, 꺾이는 게 확인이 되면 대응을 하고, 그리고 뭐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음, 이제 뭐 상승이다라는 게 더 확실해졌을 때, 예, 월봉 중단까지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게 돌파하는 거 보고 매매를 하시던가, 아니면은 꺾여서 내려왔을 때 그때 이제 매매를 하시던가, 예, 그런 식으로 좀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게 좀 중요하다. 예, 그런 말씀 이제 강조드리고,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